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오늘 토론 주제는 세계 경제 정말 대공황 오는가, 경제 위기 오는가, 금융 위기 오는가입니다. 최용식 소장님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출연하시면서 이런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고견도 듣고 오늘도 한번 맛토론다운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또 뵙습니다. 한 분기 만에 또 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혹시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지냈고요. 제가 1969년도에 작은 메모지에 극적거려놨던 거 그게 확장해서 A4 용지 800쪽 분량의 K 이코노믹스, 네. K 경제학 이거를 최근에 완성을 하고 이제 곧 출판을 못해 개볼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하고요. 혹시 여러분이 최용식 소장님의 글을 출판으로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출판사 관계자께서 듣고 계시다면 연락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최용식 소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동안 출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고 오히려 답변 듣고 반문하는 이런 식이었는데, 일단 첫 시작은 최용식 소장님께서 먼저 질문 주시기로 했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받고 답변 드리고 그리고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는 그 많은 경제 전문가, 투자 전문가들이 갑자기 비관적인 얘기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 경제, 특히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 경제,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이끌고 있는 이제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걸 먼저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네. 맨날 여기 와서 제가 듣기만 하고 답변하고 이러다가 예. 오늘 한번 제가 먼저 한번 묻고 말씀 싶었습니다. 물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오늘부로 소장님께서 명진행자로 또 알려지실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먼저 드리면서 저도 뭐 소견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모든 걸 숫자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용사로 얘기하면 받아들이시는 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심각한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뭐가 심각한 어려움인가? 달리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일단 23년 4년 연속으로 2%대 후반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정말 이게 OECD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버스트하다고 표현했어요. 정말 강한 모습인 거예요. 마치 등치가 큰 코끼리가 치타처럼 빨리 달리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25년 성장률은 다소 둔화한다. 그러니까 다소 둔화한다는 이야기는 2.5% 정도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2%를 상회하고 2% 중후반을 밑도는 그 정도 성장률로 저는 미국 경제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 의미는 어쨌든 종전에 비하면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 마치 어떤 면에서는 라이트한 경기 침체, 마일드한 리세션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심각한 경제 위기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전의 성장보다는 다소 주춤한 이런 마일드한 리세션, 이걸 이름하여 소프트 랜딩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노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의 라이트한 그런 리세션 형식이 나타난다. 다만 이 리세션이라는 단어도, 경기 침체라는 단어도 많은 분들이 이제 혼용하고 계신데, 경기 사이클 상에 상승 국면이 있고 하강 국면이 있다면 상승 국면을 마감하고 이제 하락하는 국면에 취한다는 것이지, 미국 경제가 갑자기 우당탕탕 그 사이클을 무시한 채 폭삭 주저앉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전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미국 경제나 또 중국 경제는 다소 이런 모습에도 좀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것이고, 이름하여 뭐 골디락스에 부합하죠. 그러니까 골디락스가 마구 좋은 건 아니에요. 이름은 멋있지만 물가 상승률도 그냥
목표 수준에 가깝고 성장률도 이럭저럭 괜찮은 그런 게 골디락스의 모습인데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 그 도약을 모색하는 재정 정책이 단행되고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세계 GDP 1, 2위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가 뒷받침되는 거죠. 그래서 2023년, 4년, 5년 연속으로 세계 경제는 그냥 저성장 고착화에 놓인다. 다만 25년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의 충격으로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당한 스크래치를 겪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일종의 경제 위기적인 상황을 만나고 역성장하는 거죠. 멕시코 같은 경우 역성장을 면치 못하고 그러나 그것이 다른 나라로까지 전이되면 세계 경제 위기라고 비유할 수 있겠지만 전이되지는 않고 멕시코 경제가 또 실물 경제적으로 위축되고 그게 금융전이 혹은 실물 전이를 겪지 않는 그런 저성장 고착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한다면 몇몇 국가들은 우당탕탕하고요. 또 유로피언 국가나 많은 국가들은 성장률을 많이 조정하는 국면이지만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GDP 규모 면에서 이들이 그 규모를 거의 유지해 나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 성장률 면에서는 23년이나 4년이나 5년이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저성장 고착화죠. 그러니까 저성장 고착화가 전개된다. 이렇게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학계에서 안 쓰는 용어를 쓰셨어요. 네. 그게 뭐냐면 네, 경기는 호조인데 하강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지상 6층에서 지상 4층으로 가도 여전히 이제 6%에서 4%로 성장률이 떨어져도 경기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하강한 거 틀림없잖아요. 근데 경제학계는 이걸 구분을 안 해요. 그럼 두 개 다 경기 호황이라 그래요. 이게 그 말씀하신 게 국가 경제 경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적 잘 해주셨어요. 제가 지적을 잘했다는 아, 뜻인가요? 그럼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고 네, 네. 우선 지금 혹시 미국 제가 말씀드렸던 제 뷰에 대해서 혹시 반문이나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없으시면 문제 이제 지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짚어드리려고요. 그 지금 미국 경제 또 세계 경제에 대해서 대단히 낙관적인 전망을 하셨거든요. 네, 제 판단은 그래요. 네, 네. 근데 그 판단의 근저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그게 맞아요. 네,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미국 경제가 올해 들어 주춤주춤하지만은 꼬꾸라질 것처럼 뭐 이렇게 급하게 하강은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맞는데 그 2000년 말에 나스닥 주식시장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오면서 경기가 추락했거든요. 마이너스 성장으로 갔어요. 네. 2008년 말에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네, 2009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2.5%예요. 대공황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이에요. 네, 네, 이 금융위기가 터지면 그렇게 경기는 주춤주춤 하다가가 아니라 상승하다가도 꼬꾸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미국 주식시장도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시네요. 그 부분 답변 드릴까요? 예. 네.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 3월에서 약 5, 6월까지는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일단은 통화정책 기조에 굉장한 불확실성이 앞에 놓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 전쟁을 이미 트럼프 2.0 시대 시작을 했고 금리를 결정해야 되는 연준으로서는 또 연준의 결정에 나머지 중앙은행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연준 결정 입장에서는 이렇게 관세를 부과했더니 정말 인플레이션이 야기될까? 아니면 관세를 부과해도 인플레이션은 야기하지 않고 끝날까? 이 부분에 대한 그 관계성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트럼프 일기 때도 미중 무역 전쟁하고 서로 간의 관세를 뭐 21%까지 끌어올렸었는데 그때 미국 물가 상승률도 2% 언더로 떨어지고 중국 물가 상승률도 3.5 레벨에서 2.5 레벨로 레벨 다운 됐고 한국 물가 상승률도 기억하십니까? 18, 19, 20년 동안이 우리나라 역사 이래 물가 통계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물가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관세 전쟁 펼쳤는데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전쟁은 인플레 압력도 있겠지만 인플레 압력적인 작용도 하겠지만 세계 경제를 이렇게 하방 압력을 주는 그러니까 수요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도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선후행성은 있겠지만 이것에 먼저 대응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 그래서 이 관세 전쟁을 3월부터 시작했다면 관세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여부 이것은 빨라도 4월 통상 5, 6월 정도의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24년 말 25년 초까지는 상당했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 2기가 시작됐고 관세 전쟁 때문에 인플레가 오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감. 그러니까 인플레 공포감 혹은 인플레와 경기 침체가 같이 찾아오는 게 아니야 하는 공포감. 공포감이 결국 금리 인하 못 한다라는 금리 인하 중단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금리 인하 중단에 대한 공포감. 이 두 가지가 작용하면서 25년 상반기 초에 주가가 조정되는 미국 주가가 조정되는 이 밖에 뭐 딥시크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작용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된 것이고 쉽게 말하면 일시적인 조정인 것이고 조정을 거친 후에 또 3, 4, 5, 6월 동안 다른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이 시작된다면 예를 들면 첫 번째 금리 인하해도 되겠네. 관세 전쟁 해도 물가 상승 안 오네. 경기만 오히려 둔화되네. 이제 금리 인하를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되겠네. 그러면 통화정책 스탠스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바뀌죠. 이 지점부터 다시 미국 주식시장에 돈의 유입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1, 2, 3월 동안의 조정은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금융위기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붕괴되면서 벌어지는 게 보통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근데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인 분야에서는 잘 안 터져요. 네, 붕괴가 맞습니다. 안 일어나요. 정확하십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은 2008년 말에 워낙 호되게 당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안 터질 것 같은데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해요.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의 호황 이거는 기업 경영 실적에 바탕을 둔 게 아니에요. 주요 주식들의 PER 주가 수익률이 100배 넘는 게 대부분이에요. 네. 유동성이 거기까지 올려준 거죠. 네. 퍼가 100배가 넘는다는 이야기는 경상이익을 100년을 모아야 시가총액이 되거든요. 네. 이게 좀 과다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든 간에 네. 그렇게 가는 데에는 유동성 공급이 풍부해져서 그 주식시장의 호황을 누렸다고 봐요. 네. 그런데 그게 미국에서 축적된 유동성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축적된 유동성이에요.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네. 특히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환차익을 노릴 수가 있잖아요. 네. 거기다 주식시장 호조니까 그 수익까지 합쳐지니까 그 수익을 보고 다른 나라에 투자를 했던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네.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1조 3천억 달러가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이동을 했어요. 네네. 이게 지난해에 8천억 달러 남짓으로 한 5천억 달러 가까이가 줄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에서 축적된 금융 자본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 축적됐다면 지속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다른 나라에서 끌어올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올해도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미국 경제가 상당히 뭐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던 거, 실물 경제적으로도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주식시장의 화랑이었고, 또 말씀하셨던 대로 그 유동성이 그것에 한 몫을 했다라는 것도 저는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근데 25년 1분기 초 1, 2월, 3월까지 미국 주식이 조정됐었던 것도 소위 유동성이 급격히 수축된 거죠. 그러면 그 수축됐던 배경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중단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 그게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아까 뭐 100이 넘었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미국 주식이 너무 상승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뭐 한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고민이 집중되면서 1분기 초가 조정이 됐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분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 3월 1분기까지는 조정이 됐었던 겁니다. 근데 또 다른 기조가 또 온다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이 한 가지는 생각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거야. 오히려 글로벌 경기의 둔화로 총 수요가 원자재 수요도 둔화되고 이런 움직임. 그러니까 GDP 규모가 역성장으로 바뀌는 멕시코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아니면 종전에 생각했던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흐름이 전개된다는 얘기는 글로벌 원자재나 부품이나 신규 투자가 위축된다는 거죠. 그게 물가를 하방 압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가가 더 떨어지네, 생각보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네, 이런 흐름을 보면서 인플레를 자극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것을 3, 4, 5월 정도에 지켜본다는 거죠. 지켜보다가 이제 실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을 파월 입장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를 이제 단행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또 미국도 어느 정도 역습을 받거든요. 역습을 받는 과정에서 경기 충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종전과 같은 로버스트한 성장에서 조금 주춤하게 내려오는 저성장화, 그러니까 저성장은 아니지만 다소 성장 둔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트럼프의 의지대로, 그게 이제 트럼프가 유인한 것인지 트럼프가 의도된 것인지,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의도를 해야만 합니다. 왜? 종국이 원하는 게 뭐예요? 물가 안정이에요. 트럼프가 정치권에서 계속 유세 현장에서 내가 당선이 돼야 물가 잡습니다. 또 내가 당선이 돼야 제로 금리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약속을 했고 약속을 실현하는 여정에서는 총수요를 둔화시키는 다소 라이트한 경기 침체는 와야만 하는 거예요. 의도된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제가 의도된 경기 침체, 용인된 경기 침체, 유인된 경기 침체라는 용어를 좀 오래전부터 썼는데,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한 여정도 유도한 경기 침체예요. 역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단행하고 어느 정도 미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줘야만 물가가 잡힌다, 총수요를 떨어뜨려야만 물가가 잡힌다라는 가장 기초적인 그 필립스 커브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역시 유도한, 용인된, 유인한 경기 침체가 오는 여정이고, 그런 것을 보면 물가가 안정이 되네, 경기는 다소 둔화되네,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할 요인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 국면에서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솟구치는 거죠. 미국 기준금리가 4.5%입니다 현재. 근데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는 2.5% 정도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할 이 여력이 많이 있는 거예요. 2%포인트나. 근데 그걸 언제 단행하는가의 문제인데, 이게 지금 중단설로 정체됐다가 다시 중단 안 하네,
금리 인하 단행하겠네 하는 기대감이 다시 유동성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유동성의 힘으로 24년에 주가가 상승했는데 또 25년 1분기 때 유동성의 역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조정됐다면 다시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거나 혹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거나 함에 따라서 금융위기가 온다고 보는 그런 시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